안녕하십니까. 니콘 포토 아카데미 스티브 쌤입니다. 오늘은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 렌즈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인 삼각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풍경 사진을 찍으러 가게 되면 카메라와 렌즈는 꼭 있어야겠지만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장비가 바로 삼각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각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오늘 영상은 아마 처음 삼각대를 구입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삼각대를 구입하고 계셨는데 나한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새로 구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좀 정보가 되고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삼각대를 왜 쓰느냐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이제 스냅 사진이 있고 이제 풍경 사진이 있는데 물론 사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이제 스냅 사진을 찍을 때는 이제 손으로 잡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죠. 그거를 이제 핸드헬드 촬영이라고 하는데 스냅은 말 그대로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적인 순간을 잡아내는 게 스냅 사진의 가장 큰 핵심이죠. 그래서 스냅 사진을 찍을 때는 삼각대를 올려놓고 찍는다는 것 자체가 그 순간을 놓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의 핸드헬드 촬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제 풍경 사진에서는 왜 삼각대를 쓰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보통 우리가 이제 풍경 사진 중에서 찍는 시간대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그 하늘이 이쁜 시간인 뭐 골든 아워, 블루 아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즉 여명이 돋아오르는 새벽 시간과 그 다음에 해가 떠오르는 일출 시간, 또 저녁 때 골든 아워의 석양 무렵과 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석양 그 시간에 촬영을 하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셔터 스피드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손으로 들고 촬영을 하게 되면 흔들린 사진을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보통 이제 사진 중에서 사진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흔들림이 없는 사진을 얻어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는 그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파지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셔터를 누르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해서 손으로 들고 촬영을 했을 때 이제 최대한 그 흔들리지 않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얘기는 60분의 1초를 기준으로 삼아주세요. 요즘 렌즈들한테 대부분 좋은 렌즈들은 다 VR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손떨림 방지 기능들이 있는 렌즈들이 많은데 보통 투스탑 정도 이상 잡아주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60분의 1초가 기준이라면 한 스탑인 30분의 1초, 투스탑인 15분의 1 정도까지는 찍어도 흔들리지 않게 찍을 수 있게끔 렌즈에서 VR 기능으로 이제 흔들림을 방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15분의 1초로 찍게 되면 흔들릴 사진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촬영을 많이 하는 사람도 60분의 1초 이하가 내려가게 되면 VR을 있다 하더라도 삼각대를 놓고 촬영을 하게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풍경 사진을 찍을 때 결정적으로 ISO 100, 조리개를 10일 정도 놓게 되면 60분의 1초 이하로 떨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삼각대를 놓고 촬영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얻으려면 첫 번째, 빠른 셔터 스피드로 촬영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석양 무렵이라든지 여명이 들 때라든지 특히 야경이라든지 이렇게 빛이 부족한 상황에서 촬영을 하게 될 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뭐 그러면 60분의 1초 이상 찍고 뭐 조리개 열고 그다음에 ISO를 뭐 요즘 감도가 좋으니까 뭐 400, 800, 1600, 3200, 뭐 25600 뭐 이렇게 올려서 찍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풍경 사진을 잘 모르시는 내용일 겁니다. 풍경 사진은 기본적으로 깔끔하고 샤프하고 소위 말해서 짱짱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화질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ISO가 많이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화질이 조금 우글우글하죠. 그래서 샤프한 사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SO는 100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놓고 조리개는 또 심도 표현을 절대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풍경 사진에서 전경, 중경, 후경이 포커스가 잘 맞는 펜 포커스를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조리개를 보통 10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놓고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노출을 결정짓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시간만 남고 그 셔터 스피드를 조절을 해서 노출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되게 느린 셔터 스피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풍경 사진에서는 결정적으로 손으로 들고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지지대를 역할을 하는 삼각대가 꼭 필요한 필수 장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각대를 고르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안점으로 말씀드릴 게 삼각대를 어떤 것을 고르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말씀드리겠는데 그 전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풍경 사진 촬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삼각대를 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셔터를 누를 때 셔터를 누르면서 그 카메라가 흔들리기 때문에 카메라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셔터 릴리즈라는 것을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셔터를 누르는 것도 누르는 거지만 또 셔터를 누르고 나면 미러가 이제 위아래로 동작을 하면서 척커덕하고 셔터 소리가 나게 되죠. 그때 이제 카메라를 치기 때문에 카메라가 미세하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하게 촬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밀업 촬영까지 그렇게 세 가지를 겸비해서 풍경 사진을 촬영하시면 굉장히 샤프한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삼각대를 놓고 무선 릴리즈나 유선 릴리즈, 셔터 릴리즈로 버튼을 눌러서 촬영을 하고 세 번째는 미러업까지 그렇게 하시면 완벽하게 풍경 사진을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삼각대를 고르실 때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것들. 그러니까 대부분 풍경 사진을 좋아하셔서 삼각대를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선배들한테 듣고 뭐 친구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지만 과연 내가 어떤 삼각대를 고르는 게 좋으냐라고 한다 그런다면 사실 사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려하셔야 될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후배들이 너 어떤 삼각대 써? 어떤 게 좋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문을 얻거나 아니면 뭐 카메라 전문샵에서 이제 추천을 해주는 것들을 구입을 하거나 뭐 그렇게 되는데 뭐 그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삼각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나한테 맞는 삼각대를 고르면 좋겠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삼각대라는 것은 한 번 사게 되면 거의 평생을 쓰신다고 보시게 되세요. 두 번째, 보통 사진을 좀 심각하게 하시는 분들이 삼각대가 한 2개, 3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자기의 특수 목적에 맞게끔 삼각대를 더 구비를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너무 광범위한 범위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입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거에 나한테 맞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삼각대를 고르실 때 고려하셔야 될 첫 번째는 튼튼함입니다.
여기서 뭐 제품 자체가 튼튼해서 뭐 던져도 깨지거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카메라와 렌즈를 충분히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지지도가 튼튼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무거운 삼각대일수록 튼튼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무거운 삼각대라면 가지고 다니기도 너무 힘들고, 또 우리 여성 사진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무거우면 갖고 이동하는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르실 때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튼튼함인데, 그거의 기준이 뭐냐? 어떤 게 튼튼한 거냐? 라고 본다 그러면 자신의 카메라와 풍경사진 때 주로 쓰는 광각 렌즈와 또 망원 렌즈를 더한 무게가 보통 3kg, 4kg 정도 수준입니다. 뭐 니콘의 D810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본체 무게가 한 980g 정도 되고요. 렌즈 무게가 뭐 많아봤자 뭐 1kg, 뭐 2kg 넘는 거는 없으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보통 한 3kg 정도의 무게를 지탱을 하는 그런 삼각대면 좋은데, 보통 카메라 삼각대 그 재원에 보면 지지하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하중에 내가 몇 킬로까지 견딜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웬만한 요즘 나오는 아주 저렴한 제품들이나 뭐 2, 3만 원대, 뭐 10만 원 미만대 뭐 이런 삼각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은 그 지지 하중은 충분하기 때문에 특별히 고려할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튼튼하면서도 그러면 가벼운 게 뭐냐? 이제 그거를 이제 따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알루미늄 삼각대만 있었는데요. 이제 카본이라는 소재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카본 소재가 삼각대 접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카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카본 재질은 첫째 가볍죠. 두 번째 진동을 흡수를 잘 합니다. 일반 알루미늄보다. 그러다 보니까 가벼우면서도 진동을 흡수를 잘 하기 때문에 카메라 삼각대에는 아주 좋은 소재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가격인데요. 이제 보통 알루미늄 제품이랑 똑같은 모델의 알루미늄 대신 그 카본이 들어간 재질이 보통 가격대가 보통 2배 정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 카본이 많이 대중화가 돼서 예전에 가격이 2배였다면 요즘은 한 1.5배 정도 수준에서도 카본 제품을 많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여행용 트래블러 삼각대인 경우에는 무조건 작고 가볍고 해야 이동성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카본 쪽 위주로 제작을 하고, 물론 알루미늄도 있습니다만은 카본이 이제 유리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조금 더 사이즈가 큰 트래블용이 아닌 일반적인 그런 삼각대인 경우에는 카본 재질로 가게 되면 보통 가격이 2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알루미늄 삼각대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사실만한 것들이 뭐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신다 그러면 카본으로 가게 되면 뭐 3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 수준이 되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삼각대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또 볼 헤드까지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볼 헤드까지 하시게 되면 이제 가격이 많이 비싸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고려를 하셔야 될 게, 여기서 카본을 고르냐 알루미늄을 고르냐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이제 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가성비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격 대비 성능이 어떤 게 좋으냐 뭐 이런 것에 이제 쇼핑하실 때 이제 키포인트로 삼으셔서 이제 그 구입을 하시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가성비라고 것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나 렌즈나 뭐 삼각대나 이런 카메라 장비들은 소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심각하게 사진을 촬영하는 전문가 집단들의 장비다 보니까 가격이 다 노출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좋다면 그 제품으로
전부 다 사람들이 몰려가겠죠. 하지만 현재 시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로 봤을 때는 현재 가성비라는 거는 어울리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라리 예산에 맞는 삼각대를 구입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카메라를 내가 어떤 기종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의 렌즈가 어떤 기종이냐, 거기에도 뭐 보급기가 있고 중급기, 고급기, 뭐 플래그십 뭐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그러면, 내가 카메라를 뭐 엔트리 레벨을 쓰고 있는데, 엔트리 레벨이라는 거는 보통 좀 가볍고 좀 저렴한 카메라죠. 근데 삼각대가 뭐 6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카메라 삼각대를 고르시는 첫 번째 요령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카메라에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라,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카메라를 고른다는 거 하나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예산입니다. 처음 사시는 분들이 제가 나는 카메라를 아직은 잘 쓰지도 않고 뭐 1년에 찍어봤자 몇 번 나가지도 않고 뭐 심각하게 카메라를 쓰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한테 비싼 삼각대를 구입하라고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보통 구입하시는 것들이 뭐 굉장히 저렴한 제품들을 많이 사게 되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사진에 대해서 이제 깊게 들어가면서 뭐 장비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무게도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 뭐 그때 가서 이제 또 한 번의 그 삼각대를 사셔야 되는 이제 그런 중복 투자 역할을 하게 되시겠죠. 그래서 기준은 내가 카메라의 기종을 어떤 거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뭐 중형, 뭐 고급, 뭐 이 정도 장비를 갖고 계시는, 카메라 장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첫 번째는 한 방에 가는 거. 그래서 보통 한 시장 가격에서 뭐 알루미늄이라면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수준, 카본이라면 뭐 4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정도 수준, 뭐 그 정도를 구입을 하시면 이제 한 방에 다 장만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 삼각대를 평생을 쓸 거니까 처음부터 100만 원짜리 뭐 80만 원짜리 이렇게 비싼 거 사시는 분들, 내가 평생을 쓸 거기 때문에 삼각대를 처음부터 좋은 거 사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단계별로 카메라와 렌즈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에 따라서 삼각대를 계속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높이입니다. 높이. 우리가 이제 삼각대를 보게 되면 이제 삼각대 다리가 있고 센터 컬럼이 있죠. 그래서 센터 컬럼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 센터 컬럼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상고에서 무게중심에서 높아지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센터 컬럼은 가급적이면 안 올리고 쓰는 게 맞는데, 센터 컬럼을 올리지 않는 상태에서 키높이가 자기 턱 정도, 목 정도 수준에 오는 것을 고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센터 컬럼을 올리지 않고 자기가 섰을 때, 이제 목 정도로 섰다면 이제 거기에 헤드가 8cm 정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카메라가 한 15cm가 올라가게 되면 서서 촬영을 했을 때 아이 레벨로 편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 레벨로 촬영을 하는 게 제일 좋으냐? 또 뭐 그런 거는 아니죠. 아무리 삼각대를 놓고 찍는다 하더라도, 스냅이 아니다 하더라도 앵글의 그런 표현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하이 앵글이 될 수는 없겠죠. 풍경 사진을 찍는데 뭐 위에서 뭐 이렇게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찍는 거를 아이 레벨 샷이라고 그러는데, 아이 레벨로 할 때는 그렇게 삼각대가 끝까지 올라와서 찍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로우 레벨이라 그래가지고 뭐 카메라를 낮게 해서 로우 앵글로 찍는다거나, 아니면 뭐 전경에 낮게 표현을 해야 될 때는 이제 로우 앵글로 하게 될 때는 이제 다리를 이렇게 접으면 되니까
그래서 높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들 키 기준으로 170에서 175 정도, 제가 이제 키가 176인데 그 정도일 때 보면은 이 센터 컬럼을 올리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까지의 높이가 대략 한 140cm 정도 수준, 그 정도가 되시면 카메라까지 올렸을 때 뭐 편안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트래블용이라고 있는데, 트래블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가볍고 접었을 때 굉장히 짧아서 배낭에 넣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핸드 캐리하기가 굉장히 편한 제품들, 그런 걸 이제 트래블용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트래블용의 이제 가장 큰 단점은 이 길이를 좀 짧게 하려다 보니까 이 단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접이가 3개죠. 그 얘기는 다리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이제 4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의 두께는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를 짧게 하기 위해서 단을 여러 개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다리 부분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 얘기는 삼각대를 세웠을 때 이 지지할 때 이게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트래블용의 장점은 가볍고 휴대하기 편하게 만드는 거는 좋지만 이 끝에 부분이 너무 얇아서 카메라를 올려놨을 때 좀 불안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용도에 맞게 사셔야겠지만 일반적인 삼각대용과 이제 트래블용으로 나눠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내가 메인 삼각대로 쓸 것인지를 선택을 잘 처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가볍고 작고 핸드캐리 하기 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격대는 조금 더 저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렴한 거를 고르셔도 괜찮지만 좀 카메라가 무거워지거나 렌즈가 무거워지게 되면 결국은 삼각대를 또 튼튼한 거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이중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참 판단하기 나름이긴 한데 나는 처음부터 조금 튼튼한 삼각대를 원한다. 그 다음에 가격대가 한 뭐 그렇게 비싼 거는 내가 원치 않는다. 뭐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겠죠. 그거에 맞게끔 이제 삼각대를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삼각대는 잘 고르는 방법. 첫 번째, 내 카메라와 렌즈의 무게를 감안을 해서 보통 3kg에서 한 5kg까지 지지 하중을 가진 재원을 가진 삼각대를 고르시면 되고, 거기에는 알루미늄과 카본이 있는데 카본은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갖고 다니기 조금 더 편하죠.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카본을 사시는 경우도 괜찮고, 나는 뭐 주로 그렇게 뭐 조금 무거워도 나는 알루미늄이 더 좋다. 아니면 가격이 조금 저렴한 걸 원한다. 그런다면은 같은 기종에서 알루미늄을 선택하시는 게 또 괜찮고, 그 다음에 센터 컬럼을 올리지 않는 상태에서 다리를 다 폈을 때 내 목 정도의 여기 높이가 올라오는 것을 구입을 하시면 내가 편하게 서서 카메라를 올려놓고 아이 레벨로 촬영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쓰십시오. 간혹가다 이제 트래블 용도 같은 삼각대 같은 경우는 다 올렸을 때 120cm 정도 됩니다. 120cm 정도면은 대략 한 명치 정도 부분에 이렇게 삼각대가 올라오게 되고 센터 컬럼이 올라와서 목 정도까지 올라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잠깐 보여드린다 그러면, 그러니까 다리를 다 펴고 요게 올라왔을 때가 내 목 정도에 올라오는 높이가 된다 그러면 뭐 아이 레벨로 충분히 찍을 수는 있어요. 찍을 수는 있는데 이 센터 컬럼이 많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위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 트래블용이기 때문에 맨 밑단이 굉장히 얇아서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요거를 낮추고
촬영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다 이렇게 구부정해서 삼각대 카메라의 뷰파인더를 봐야 되기 때문에 허리를 구부정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출사지에 가면.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 아이 레벨로 풍경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는 허리를 구부정해서 이제 뷰파인더를 봐야 되고, 뭐 모든 걸 조작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자세가 불편해지다 보면 구도 잡는데 조금 신경을 잘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촬영을 하실 때 똑바로 서서 아이 레벨로 촬영을 할 때 높이를 잘 맞춰서 편하게 자세를 잡고 촬영을 하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뭐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삼각대 고르는 방법, 그 다음에 삼각대를 왜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풍경사진일 때 삼각대가 얼만큼 중요한 요소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장시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되셨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삼각대를 구입하실 때 이 내용들을 조금 기억하셨다가 나는 어떤 삼각대를 쓰면 좋겠다 뭐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니콘 포토 아카데미 스티브 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